특별히 민망하게 해드리려는 뜻으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보면서 사람이 참 본질이라는 게 잘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과 동시에 연기라는 것도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그건 아닌가요? 아직 작품을 많이 안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더 볼 작품이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성 중인 배우를 보고 있는 게 맞구나, 만들어지고 있는 배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본인의 연기, 자기가 출연했던 작품을 이렇게 많이 복기를 하고 곱씹어 보는 편이세요? 자주 돌아보고 어때요? 자기 연기 다시 많이 봐요? 아니요. 정말 다시 안 보고요. 내일은 없다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봤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첫 영화였고 조심을 찾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때 어떻게 했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했던 거 같아요. 오늘은 다음이었군요. 정말 달라요, 근데 연기가 박울림하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박울림의 아인 오빠는 이상하게 불 다 꺼놓고 그림 그리는 장면이 참 많았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화실에서 혼자 불 꺼놓고. 오민미와의 연애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혼자 불 꺼놓고 그림 그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나레이션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그런 생각을 불안 거지 뭐. 근데 그 반올림에서 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기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카메라 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카메라가 없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 카메라 연기라는 게 5, 6m 반경 안에 막 많은 기계들과 사람들 수근거리고 있고 상대방하고 아이라인이 딱 매치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위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연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데 던져져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야 됐을 때 그 환경의 느낌, 어려움 이런 게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제가 예능에 울렁증이 있듯이 그때는 이제 카메라 울렁증, 드라마 연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울렁증이 너무 심해서 저 촬영에서는 촬영을 접고 재촬영을 했을 정도였고요. 사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 자체가 없었죠 그때는. 겨를이 없었던. 네, 그냥 대사 외우고 대사를 쪼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반올림이라는 작품이 한 1년 정도 지속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아졌다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방금 나왔던 장면이 마지막 회예요. 이상하네. 근데도 이렇게 뭔가 어쨌든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을 일하면서 감정 어떻게 연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연기에 대해 완전 온몸에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처음 시작했을 때가 18이었고 끝날 때가 20살 초반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면 그 카메라 연기에 비해서 최초로 약간 편안해진 거? 벽이 약간 깨진 것 같은 게 반올림 도중이었나요? 아니면 영화 작업을 하면서 카메라하고 어느 정도 편안해졌어요? 반올림 때는 전적으로 카메라를 의식한 상태였고 오래견에는 전적으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변화도 있겠지만 아주 그냥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그 후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같았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클립들을 보면서 제 느낌은 이상하게 항상 슬픈 여운이 따라다녀요. 유한 씨 장면에는. 그러니까 많은 장면들이 유한 씨가 연기를 한 호흡을 끝내고 나면 끝에 이렇게 슬픈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극단적인 예로 성균관 스캔들 1화에서
분명히 액션씬이잖아요. 액션씬인데 한바탕 두들겨 패고 나서 버로의 테마가 이제 슬픈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왜 항상 슬픈 음악이 따라다닐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오시면서 그렇겠죠. 변화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어요. 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캐릭터가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캐릭터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어느 정도의 아픔, 어느 정도의 처음, 어느 정도의 상처들은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게 진행되면서 혹은 영화로 따지면 촬영이 진행되면서 감독님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은 없다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너무 저한테 빠지신 게 아닌가. 그게 영화적으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큰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영화였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현희 기자님이 제가 신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유가 없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종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모든 인물이 별 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종대가 삶의 이유다,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괴이한 그런 특이한 구조죠. 네. 배우에서는 아무리 긴 커리어를 가졌다 그래도 그런 식의 영화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두고두고 이상한 영화를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있기 힘든 영화라는 생각을 다시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클립 중에서 귤 까먹는 장면 보셨죠? 텔레비전 앞에서. 사실 그 장면 넣은 건요.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 했을 때 기사에는 쓰지 못했지만 요한 씨가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요?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그 운해업에서 세상에서 다시 없이 자연스러웠던 내 모습이 그 귤 까먹는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내가 자연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그 기억이 나서 저 장면을 그래서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저도 방금도 다시 봤지만 그냥 연기를 놓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냥 카메라 앞에 있는 배우 유아인의 모습 그보다 자연스러웠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만큼 완전히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금의 움직임,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연기했던 장면인 것 같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저는 뭐가 잘하는 연기인지 물론 너무 자연스럽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잘하는 연기인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론이 있죠. 저도. 그러니까 참 배우들이 얄궂은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갑자기 서거나 걷거나 말하고 이런 행동에 갑자기 규칙을 적용하도록 물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해서 근데 우리에게 내일 어떤 경우는 약간 그런 의식 자체가 해제되어 있는 그럼요. 완전히 벗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사람과 카메라 사이에는 더없이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한 어떤 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연기한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그냥 나를 까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출연 결정이 되기 전에 그 얘기를 잠시 어떤 작품인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얘기를 할 때 이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때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뭐 장르 연기도 하시고 드라마, 영화 많은 작품을 하시면서 노하우라든지 뭐 기동기, 테크닉 이런 것들 많이 습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걸 가진 상태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해방시켜 놓을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작품이 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그게 완전히였던 거죠. 그래서
그 만들기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서 그런 가졌던 기대와 지금 뭐 5월 초 필름컵을 앞두고 계신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기대는 얼마나 충족이 됐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것들 경험들은 뭐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시 우리 굉장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긍정적이에요. 제 스스로. 그 말씀 좀 모르겠다. 뭐가 됐든 어쨌든 때가 묻은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뭐 완성된 기술들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어설프게 가진 상태에서 그래도 돌아갔다라는 말은 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런 상태의 연기가 가능해진 것 같고 물론 제가 판단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개봉을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똘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똘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만들기가 아니라 어떤 테스트를 내 스스로 나를 시험대에 올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테스트의 중간이 얼마나. 네, 그게 관객들한테 시험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제 스스로 네, 저를 시험해들게 하는 건데 일단은 뭐 그런 면에서 일단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함께 어떤 제가 그동안 스킬 익혀왔던 스킬들이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면서 촬영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뭐 지금까지는 그 배우가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었을 때 이제 뭔가 이 착지점이랄까 처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또 전문가 역할이면 그 기술을 이제 손쉽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거나 뭐 얘는 식성이 어떨 거야, 버스를 타면 어떤 자리에 앉을 거야 라든가 그게 자세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들기 경우에는 뭐부터 떠올리셨고 어떤 것부터 입어가셨어요? 사실 순수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어느 날 들어오는 거라서 아까 신기 그분이 오시나요? 뭐 얘는 어떤 말투를 쓸 것이며 어떤 걸음걸이를 가지며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자극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속도로 반응하고 말과 말 사이 인터벌은 어느 정도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특별히 이래야지 혹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완특기라는 게 툭 하고 들어오거나 어느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도 약간 질문하신 것과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그대로 어떤 얘기하자면 저기서 벌어지는 모든 종대라는 아이의 습성들은 그냥 우연적인 것이고 전혀 계산되지 않은 것들이었다면 만들기에서는 그 우연적인 것들을 그럼 제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완득이라는 아이의 습성들 그래서 제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매뉴얼화 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매뉴얼 중에? 어떤 아이인지 대답을 바로 안 해요. 뭐 저랑도 비슷한데 뭐라고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한 1초간의 간격이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친구라서 완전히가 친구도 어떤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중간에 스터가 있어서 걸러져서 들어오는